235마력이었거든요 고급류로 바꿔놓고 나니까 248마력이 됐습니다. 아, 우리 앞으로 일반유 안 넣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고급류, 일반유, 야, 이게 뭐가 다르냐? 수없이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도 아마 뭘 넣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마침 고급류 세팅되어 있는 자동차 2대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아반떼에는 고급류, 일반유 넣었을 때 성능, 연비가 완전히 달라지는 아주 독특한 능력을 가진 차입니다. 많이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지간한 고성능 자동차 고급류 넣으면 완전 다른 차가 돼요. 오늘 이거 진짜인지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급류 넣었을 때 엔진 성능이 좋아지나 연비는 좋아지나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논쟁이죠. 이거 인터넷에서도 정말 말 많습니다. 고급류 뭐 아무 효과 없어. 아니야, 고급류 효과 있어. 굉장히 많죠. 사실 답은 좋아지기도 하고 큰 차이 없기도 합니다. 왜냐면 고성능 자동차들 보면 고급류가 딱 들어왔을 때 엔진이 고성능으로 동작하게 바꿔버립니다. 연비도 더 좋아져요. 그리고 만약에 일반유가 들어온다 그러면 얘는 일반유네 하면서 엔진이 좀 살살 움직이도록 움직임 자체가 좀 바뀌어요. 아니, 고급류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고급류 좀 넣었다고 엔진이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오늘 짧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이거 보시면 아마 어디서 누가 물어봐도 고급류란 이런 거야. 그리고 고급류 넣으니까 차가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한마디로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고급류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죠. 일반 휘발유보다 좀 고급이니까 고급류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이름이 고급류여서 고급류인 거고, 고급류, 일반유 나누는 기준은 옥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급류란 표현을 안 쓰고 하이옥구라고 해요. 하이옥탄을 하이옥구라 그래서 일본은 옥탄가가 높은 기름을 주세요 이렇게 하죠. 미국이나 유럽에 가도 옥탄가를 실제로 거기다 표기를 합니다. RON94, 뭐 96, 뭐 이런 식으로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고급류라는 표현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기준은 바로 옥탄가. 근데 옥탄가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짜증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옥탄가가 뭔데 자꾸 옥탄가가 높다 그래. 옥탄가가 뭐냐? 이 옥탄가에 대해서 아시려면요, 먼저 자동차의 노킹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노킹이라는 걸 요즘 경험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테니까 이것도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원래 엔진이라는 건 뭡니까? 엔진이라는 건 흡기하고 압축하고 폭발하고 배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걸 사행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압축하고 있는데 폭발하면 어떻게 돼? 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갈 수도 없어.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 피스톤 구조를 보세요. 밑에서 이렇게 돌잖아. 그럼 나왔다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중간에 여기서 폭발해도 어쨌든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피스톤 입장에서는 들어가다 말고 앞통수를 빡 맞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말고 갑자기 내가 가는 방향하고 반대로 압력이 폭발하는 거, 요런 것을 노킹이라고 해요. 딱콩 맞는 것처럼 정말 빵 소리가 나요. 노킹이라는 게 한 번 나면 그냥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계속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따라라라락 이런 소리 나기도 하고 끼릭끼릭끼릭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 소리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떡떡떡떡 이런 소리가 마치 노크하는 소리처럼 난다고 해서 이걸 노킹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이상 연소가 생기는 거. 정상적인 연소는 적절한 위치에 피스톤이 위치했을 때 그 시점에 점화 코일이 딱 작동돼서 점화 플러그에서 불을 딱 붙여줬을 때 그때 불이 붙어야지 정상인데, 이 연료라는 게 꼭 그렇지 않죠. 굉장히 뜨거운 상황에서 연료를 이렇게 뿌려 놓으면 야, 나 불광동 휘발유야 나 몰라? 걔들이 막 이렇게 뭉치고 막 공기하고 막 압축되고 막 점점 뜨거워지면 이게 압축되다 말고 터지는 거예요. 올라가다 말고 불이 붙는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데미지를 입겠어요. 피스톤도 데미지 입고 커넥팅 로드도 데미지를 입고 크랭크 축도 망가지고, 이 노킹이라는 게 계속되면 여러모로 엔진에 큰 손상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건 자동차 회사들의 정말 큰 숙제입니다. 이게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엔진을 살살 돌게 만들면 되죠. 1마력 엔진을 만들면 노킹 안 생깁니다. 연료 살살 넣고 공기 조금만 압축하고 그냥 폭발하면 되지. 근데 자동차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자동차는 점점 고성능이 돼야 되고 점점 연비가 좋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터보 차저에서 공기를 더 많이 밀어넣고 압축하는 비율, 이 압축비를 더 높이면 높일수록 더 좋은 엔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점점점 압축을 높이다 보면 중간에 터져버리네. 이거
이거 어떡하지? 높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불이 붙지 않는 휘발유는 휘발유인데 조금 더 착한 휘발유가 필요하겠죠? 어지간히 열받아도 불 붙지 않는 거, 그걸 가리켜서 안티노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력에는 그다지 불이 붙지 않고 점화 플러그가 점화를 탁 튕겨졌을 때 그때는 불이 잘 붙는 그런 휘발유.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가 안티노크가 높았으니까 이 안티노크성을 가리켜서 옥탄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옥탄이 많아서 옥탄가,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만 요즘은 첨가제를 잘 넣어서 그래서 실제 옥탄가보다 훨씬 더 높은 안티노크성을 갖는 휘발유들이 있습니다. 옥탄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티노크성이 얼마나 된다,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표가 바로 옥탄가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렵나?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지만 잠깐만, 조금만 들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요, RON이라는 게 있습니다. RON이라고 해서 리서치 옥테인 넘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실 필요 없어요. 이 RON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옥탄가를 표현하는 기준인데요, 옥탄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옥탄가가 높다 말씀드렸죠. 근데 옥탄이 진짜로 많이 들어있냐?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RON이라는 건 그것에 맞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써야 고성능 자동차에서 더 안심하고 압축을 해줄 수 있고 더 고성능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ON 기준으로 했을 때 옥탄가가 91에서 94 정도 되면 일반유라고 합니다. 최신 자동차는 그 이하가 되면 안 되는 건데 좋은 휘발유를 잘 찾아서 넣어야 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정말 믿을 수 있는 휘발유만 넣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94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고급유라고 구분해 줍니다.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유소에서 뽑아서 그걸 측정을 여러 번 한다고 합니다. 측정을 해보면 100.3 정도의 옥탄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100.3? 아니 옥탄가가 어떻게 100이 넘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휘발유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성분이 아니고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겁니다. 혼합물이에요. 옥탄, 옥테인, 그러니까 이게 압축했을 때 잘 폭발하지 않는 연료를 옥타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헵탄, 헵테인, 그래서 거기 옥탄하고 헵탄하고 두 가지가 주 원료로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헵탄은 노킹이 잘 일어나는 연료, 옥탄은 노킹이 잘 안 일어나는 연료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옥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해 놓은 것이 옥탄가예요. 근데 옛날에는 옥탄이 100%까지만 있을 수 있었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는 100까지가 아니고 지금 103이 된다고 했잖아요. 103이 된다는 거는 옥탄만 100을 담았다는 게 아니라 둘을 섞어 놓은 연료에 첨가제를 잘 넣어서 노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만들어 놓은 연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탄을 100% 넣었을 때보다 오히려 안티 노킹성이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옥탄가가 높다는 것은 압축하는 동안에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연료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폭발이 안 일어나? 그럼 나 더 압축할 수 있겠네 하면서 공기를 더 압축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료에다가 더 많은 공기를 집어넣고 더 많은 연료를 집어넣고 더 압축을 많이 해서 폭발을 시킬 수 있으니까 당연히 출력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터보 차량에 딱 맞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고성능 차들 보면요, 아예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고성능 차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유를 넣으면 체크 엔진에 불이 들어오는 차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밸브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자제어로 조작할 수 있게 돼서 이제는 고급 자동차도 일반유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고성능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고급유 세팅이기 때문에 고급유를 넣었을 때 성능이 눈에 띄게 확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성능이 좋아지는지 이거 궁금하실 텐데, 고급 휘발유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차 아반떼 N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반떼 N이 고급유 세팅이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요즘 들어서는 고급유 세팅으로 바뀐 차가 꽤 많습니다. 현대 제네시스가 전 차종이 다 고급유 세팅입니다. 기아도, 스팅어, K9 뭐 이런 차들 다 고급유 세팅이에요. 일반유를 한다면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성능이 조금 저하된다. 여기 제네시스 G70 같은 경우에 매뉴얼에 보면 RON 96 이상의 고급 휘발유 사용을 권장한다 이렇게 써있죠. 이게 사실 96짜리를 딱 넣으란 얘기 아니죠. 이 권장이라는 건 뭐냐, 네 차에 고급유를 넣어야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다. 일반유 넣으면 되긴 되는데 최고 성능은 안 나와,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96이라는 숫자가 묘한 게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RON 100 정도의 휘발유를 팔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휘발유는 91에서 94, 100짜리 고급유 넣었다가 일반 91에서 94 되는 휘발유 넣었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넣으면 대충 차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섞일 테니까 번갈아 가면서 넣다 보면 대충 고급유 세팅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써보시면 그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대부분 자동차들이 노킹 제어 기술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제는 뭐 일반유를 넣어도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 출력을 조금 낮출 뿐이지만, 아반떼 N을 아반떼 N답게 타겠다 그럼 고급유 넣어야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저희 아반떼 N 일반유 넣고 달리는 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주행해보고 있는데요. 연비가 안 나온다고 PD 작가들이 그렇게 난리를 했었어요. 사실 제가 연비 운전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문제거리가 안 된달까? 11.3km/L면 괜찮잖아. 8단까지 올라가는 DCT 변속기를 갖고 있죠. 습식이니까 그만큼 변속 충격이 적기도 하고, 그리고 고성능을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변속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당연히 가장 높은 기어 단수에서 연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업시프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힘이 정말 필요한 경우 아니면 최대 단수로 올리는 게 중요해요. 패들 시프터 있으니까 계속 올려주면 연비가 잘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아반떼에는 기본적으로 고급류일 때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고급류를 딱 넣으면 바로 얘가 지금 고급류 들어왔구만 하고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래서 고급류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부터 모드를 바꿔 라고 하고서 모드를 딱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매뉴얼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다 보셨죠? 아무도 안 보셨다고요. 자동차 매뉴얼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다. 고급류로 전환했을 때는 이렇게 가속 페달 꾹 밟고 고속으로 달려라, 요거 하나. 가감속을 하는 경우는 가속 페달을 40%에서 70% 밟아라. 속도도 꽤 높은 상태에서 5분 이상 달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노킹이라는 게 발생하는 조건은 뭐예요? 자동차가 압력을 많이 받고 거기에 연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랬을 때 연료가 서로 이렇게 물에 끼면서 압축하는 과정에서 터지는 게 노킹인데, 그 압축하는 과정에서 터지려면 그 엔진엔 부하가 많이 걸리고 그 상태에서 연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세게 밟고 부하가 많이 걸리는 언덕이나 조금 느린 길에서 빠르게 가속하거나 이런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엔진이 딱 본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노킹이 안 나네, 기름 조금 더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노킹이 안 나는 상황이면 이거는 고급 휘발유가 들어왔다는 뜻이구만 하면서 프로그램을 조금씩 바꾼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고급류라는 걸 인식하는데 5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유 세팅, 요거 잘 기억하세요. 사운드는 이렇다, 가속감은 이렇다. 저희 지금 간단하게 다이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오토조이라는 업체에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아반떼 일반유를 넣었을 때 출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감 넘치죠? 최대 파워 235마력, 아니 얘는 280마력짜리 차인데 최대 파워가 235마력 밖에 안 나오면 어떡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두 번째 시도입니다. 네, 조금 낮이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네요. 235마력. 이렇게 일반유 테스트를 했고요. 일반유 테스트 230마력대가 나오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반유하고 고급유는 기본적으로 부스트해주는 압력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점화 타이밍, 밸브 타이밍도 바뀐다고 해요. 휠 다이나모는 사실 완전히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차가 좀 있습니다. 이제 휘발유를 고급 휘발유로 바꿔서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카드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결제를 어떻게 하나 했는데, 영빈 씨가 지금 핸드폰을 빌려줬는데요. 핸드폰에 평소에 자기가 하는 걸 세팅해 놓고 여기서 바로 주유를 그냥 하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 주유가 있고 바로 주유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애플페이도 곧 된다고 합니다. 보세요. 바로 주유 딱 누르고요. 바로 주유 누르면 바코드가 나오거든요. 바코드 여기다 그냥 찍는 거예요. 바로 주유 주문 정보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 왜 됩니까? 신기하네. 이 정도는 왜 안 해주지 다들? GS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 여러 번 누르는 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카드는 뭘 해야 되고, 포인트 카드는 있나요? 누르고 하다가 뭐가 잘 안 되고 뭐 등등등 있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황당한 거는 신용카드 그냥 놔두고 가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놔두고 간 적 있어요. 주유를 다른 분들이 해주시는 경우에도 고급유요, 뭐 일반유요 이러다 혼유 사고 나잖아요. 가솔린이요 뭐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이 그냥 바코드로 그냥 딱 찍어주면 바로 주유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모든 주유소에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주유소는 이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GS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적립도 돼요. 포인트 카드 넣고 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걸로 하면 알아서 포인트도 적립됩니다. 그리고 제휴 카드도 있어요. 에너지 플러스 카드라든지 이런 제휴 카드를 쓰면 추가 혜택을 또 줍니다. 초기에 뭔가 도입되는 시기에는 뭔가 혜택을 많이 줍니다. 나중에는 다 이거 쓸 텐데 뭐하러 혜택을 주겠어요. 혜택 줄 때 알아서 잘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름 다 채웠고요. 100 수준의 고옥탄가 고급 휘발유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진짜 저렴하긴 하다. 가득 넣었는데 77,000원이라니 너무 저렴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고급유 넣을 만한 한데?
뭔가 엔진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느낌상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배기음도 더 적절한 팝콘을 튀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는 약간 불량 팝콘을 튀기는 기분이었는데, 일단 일반 도로에서는 차이점을 크게 느끼긴 어려웠어요. 뭐 비슷하다 뭐 이 정도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도로를 달릴 때 엔진의 균일한 느낌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나가는 토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압도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다시 다이너모가 있는 곳에 가서 자동차의 출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상에, 이게 진짜 되는군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고급류가 당연히 더 좋겠지 라는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235마력이었거든요 고급류로 바꿔놓고 나니까 248마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3마력이 늘어난 거예요. 토크도 33.8kgm였어요. 그게 35.6kgm로 2kgm 더 늘어났네요. 최대 출력이 나오는 RPM이 5600rpm, 오히려 조금 더 낮은 RPM에서 최대 출력이 나와버리네요. 운행할 때 고RPM을 쓰지 않고 조금 더 낮은 RPM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출력이 더 높아졌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보여요. 아, 신기하네. 고급류를 넣으면 그냥 바로 되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실제로 랩핑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아반떼 N에 고급류를 넣고서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물론 출력은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뭐 14마력이 올라간다. 사실 14마력이면 그렇게 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 고성능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고급 자동차들 다 고급류 세팅이거든요. 넣어보면 아실 거예요. 소리부터 달라요. 아, 그래서 고급차나 고성능 자동차엔 이런 고급류를 넣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름 넣고 나서 연료 첨가제라든지 엔진 세정제 라든지 아니면 옥탄 부스터 뭐 이런 거 넣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 고급 휘발유 넣으면 그 안에 엔진 세정제나 옥탄 부스트 다 돼 있는데요. 사실 경제성에서도 차라리 그냥 고급 휘발유 한번 넣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GS 칼텍스 분들 만났잖아요. 만나면서 아니 그래, GS 칼텍스 고급류가 그렇게 좋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공짜로 좀 넣어주시든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넣어봐야 할 거 아니냐, 고급류 좋은 거 뭐 안 넣어보고 어떻게 알아, 최소한 한 10,000원씩만 넣어달라 했더니 놀랍게도 해주셨습니다. 무슨 경품 추첨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고급류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 휘발유나 경유 쓰시는 분들도 다 된다고 합니다. 이벤트가 3개인데요. 모카 구독자님들만 되는 거예요. 일단 구독부터 해주시고요. 우선 첫 번째 이벤트, 일단 이 링크 접속하셔서 에너지 플러스 앱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거기서 신규 가입을 하시면 5,000원권씩 2장을 드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벤트, 이건 100% 당첨 할인 쿠폰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당첨되면 10만원, 만원, 아니면 2,000원은 무조건 당첨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꽝이 없는 거예요.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겁니다. 훌륭합니다. 이것이 GS 칼텍스의 스케일인가? 세 번째 이벤트, 6만원 이상 주유하는 분은 추첨해서 100만원 주유 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와, 이 스케일이 100만원을 준다고? 그럼 6만원씩 맨날 넣으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보통 10만원씩 넣으시니까 10만원씩 안 넣고 6만원씩 자주 주유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최대 4회까지만 응모된다고 합니다. 가만 보면은 지금 확률이 엄청 높은 거거든요. GS 칼텍스 주유소 전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저희 모카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거 클릭해서 굳이 앱 가입해서 굳이 응모까지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상당한 확률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고요. 일단 저부터 가입해야 되겠습니다. 딱 한 달이라고 하고요. 한 달 후면은 이벤트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 전에 꼭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차는 고급류 해당이 아닐 거야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BMW, 벤츠, 아우디 이런 차를 타신다면 무조건 고급류 세팅입니다. 주유구를 열어보면 95라고 써있으면 고급류입니다. 94 이하면 일반유예요. 국산차도 어지간한 터보차는 95예요. 그리고 고성능 스포츠카, 뭐 포르쉐라든지 이런 차들은 98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내 차가 어느 정도의 휘발유를 권장하고 있는가, 이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